자, 여러분 이런 적 없었어요? 이런 경험 혹시 없었어요? 있어요. 있죠? 혹시 또 내 자신이 이렇게 한 적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있어요. 그죠? 함께 잘 지낼 때는 막 기뻐하다가 또 마음이 편해지면 아이고 그래 너 잘났어 이러면서 마음이 돌아갈 때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자, 타인의 고통이 아픔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어때요? 남이 잘못되면 어때요? 마음에 아이 꽃이다. 나한테는 기쁨으로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촌이 따는 사람 배가 아프죠. 내 가족이 내 친척인데도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또 공짜라면 뭐 양재물도 마신다. 공짜라 하면 무조건 다 좋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말도 있죠. 그죠? 머리 검은 짐승 보여주지 마라. 사람이 배반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저를 배반하실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줄 제가 믿겠습니다만은 사람 살다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실익을 위해서 기존의 관계를 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민족성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나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나라 역사에 돌아보면 양덩이가 좁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죠?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하면 진짜 발톱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원도 없습니다. 인력 자원만 풍부해요. 머리 좋은 거. 또 부도 넉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중국에 계속 속국으로 있었어요. 맨날 자신으로 갖다 바치고 공부를 바치고 우리 주체의식, 나라는 의식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사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본래 있는 우리 민족의 종교라 하는 게 지금 좀 들고 일어나는 게 당군을 그죠? 세워가지고 종교를 한번 세우게 되는 것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모든 것들이 서양에서 밖에서 들어왔어요. 우리 자생적으로 생겨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들어온 거는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학문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조선시대 성리학 같으면 글자 하나 틀리면 안 돼요. 해석 하나 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게 아니니까. 그대로 뺏긴 거니까. 뺏긴 그대로 해야지. 안 그럼 틀린 게 되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들어온 교리를 해석하려고 막 열심히 하지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유철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노자 강의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도 그렇게 짚으시더라고요. 우리 게 뭔가 그래서 우리 안에 고유하게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고력이 없다 이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남의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틀리면 틀렸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내게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자존이 있으면은 남의 걸 받아들일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내게 없는 상태에서는 항상 불안하니까 휘둘려요. 남과 다르면 안 되고 남과 좀 다르면은 내가 떨어지는 것 같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그게 보면 우리 민족의 DNA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었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회원 선생님밖에 못 읽으실라나? 현질렁? 네. 질투할 투자예요. 기증에 들어갔죠. 그죠? 여자들 시선이 심하잖아요. 그죠? 어진 사람, 현명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한단 말이에요. 영한 사람.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나보다 좀 나으면은 그거를 보고를 그냥 못 봐요. 인정을 못 해주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도 없는 자는 돌아오세요. 자,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남을 끄집어 내려야지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민족성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자존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되고 내가 정신적으로 넉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내 힘을 길렀을 때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또 남을 올려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개운하려고 그러면 일단 내가 먼저 내 본성을 잘 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의 본성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만물을 잘 길러낼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게 다 돼야지 개운으로 갈 수 있다 했어요. 그럼 일단은 이거는 1단계가 먼저 내가 자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마음적이든 그 내공을 키워야지 내가 튼튼해야지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남의 행복이, 남의 불행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나?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각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자라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유진인. 참된 사람이 된 이후에야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 사람의 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이 안 되고 지식만 더 보면 사고치게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될 수 있고 또 범법자가 될 수 있고 남을 해치게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상생하는 도움을 주는 지식이 아니라 남을 헐뜯거나 그렇게 악용하는 지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우리도 지금 명리학이 진짜 큰 공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잘 모르시고 사주명리하면 그거 해갖고 뭐 돗자리 펼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깊은 내면을 보면 사람이 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도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올바른 사람이 되고 그다음 명리학을 그렇게 심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내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고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참 좋은 구절이거든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첫 강의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명리학을 통해서 여러분과 교감하면서 명리학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알고 자기 명을 알고 개운을 해 나가면서 또 같이 개운해 나가자고 함께 가자고 내가 행복해지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편해지고 우리 사회가 좀 밝아질 수 있는 그 기초를 심자고 그런 가치를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가치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분도 지금 공감해 주셔서 이 더운 여름에 여기 강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치라 하는 게 내가 행동할 때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치르는 대가보다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여기 강의료 3만 몇천 원 주거든요. 시간당. 그러면 이제 그거 받고 여기 와서 20시간 넘게 공부하고 오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가치 유천 선생님이 해놓은 명리학의 올바른 기풍을 심어보자는 출발점이 되잖아요.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무료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심각하게 의미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름 다 다르시죠, 그죠? 자기 가치 있다고 행동하는데 따라 행동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명리학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배운 존경하는 유천 선생님의 그 학문적 어떤 흐름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원이 됐으면 하는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시간당 명만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꿈이나 목표를 가지세요. 그러시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지금 여기 나와서 이 모임이 또 공부하는 시간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행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이제 아까 음양했고요, 그죠? 정간지지 오행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제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죠, 그죠? 그 자연 속에서 오행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예, 이게 모가 나무죠. 모가 나무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석백 나무입니다. 요거는 산삼 아니고요. 일단 풀이에요, 그죠? 풀. 요거는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핵심을 파악하셔야 돼요, 빨리. 자, 꽃이죠.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어요. 들어있는 풀이에요. 난초, 이거 난초더라고. 이런 거 모르겠는데. 자, 고기 안 난초도 있죠, 그죠? 그리고 잡초도 있습니다, 잡초. 자, 이거 권여산이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아요? 이거 꽃이거든요. 이거 권여산이 그리신 거예요. 오늘 빵꾸 보신. 권여산 집에 가면 이 작품 다 있어요. 자, 이것도 그 권여산 작품이에요. 꽃이죠. 나리도 있고요. 그것도 그린 거예요? 예, 그린 거예요. 네. 그림 잘 그리세요. 놀러 한번 가세요. 요 할미꽃까지. 우와. 네, 다 권여산 작품이에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게 공통점이 뭘까요? 이때 꽃도 나무, 꽃이 피어있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꽃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목이에요. 자, 오행의 특징 목입니다. 목은 어떤 게 있나? 이제 목의 의미예요. 추상적인 의미부터 실질적인 의미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눈으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거였고, 추상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발생과 시작, 생명의 탄생, 출발을 의미합니다. 자,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옆으로 크나요? 위로 크나요? 위로 쭉쭉 뻗어나가죠. 그죠? 성장해요. 간목일주나 을목일주는 성장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 다음 시간 되면 이제 천간지지를 연결시킬 거예요. 갑의 의미를, 이제 목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목은 곡선으로 자란다. 자, 저기 나팔꽃이나 이렇게 동굴식물 있죠? 자라갈 때, 올라갈 때, 타고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돌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DNA 또한 나선형 구조가 출발이고 시작을 의미하니까. 향일성. 향일성은 뭘까요? 향하향, 해일, 선풍성. 해를 향해 나아간다, 돌진한다, 앞으로 간다,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진, 항상 안주하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이에요. 그 상태에서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나무는 꺾이기 싫어합니다. 자, 감목이 있어요. 커다란 소나무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모가나무라도 있어요. 자, 나무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면은 네, 생명이 끝나요. 자, 을목은 또 어떨까요? 풀은 잘 꺾이지도 않지만 꺾여도 또 다시 밑에서 살아나죠, 그죠? 자, 그 보기에는 간목이 더 튼튼하고 씩씩한 것 같지만 생명력은 을목도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과 음을 구분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안 돼. 그 내면의 성질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리 공부는 자연 공부예요. 자, 관심 분야가 넓고 다양한 가능성이 갖고 있다. 간목일주, 간목이 많은 사람들은 또 하금 을목이나 이렇게 진취적이에요. 가만히 안 있고 리드를 해야 되고 뭐든지 저질러요.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들이 걱정할 때 생각해 저질러요. 일을 자꾸 만들거든요. 자, 소년의 마음이에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빼묻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간목일주나 을목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합니다. 남한테 해코지를 못해요.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어지고 인자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뭘까요? 네, 일출입니다. 요거는 선생님 잠깐만요. 네. 갑목, 을목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까 여기 목의 갑, 을 이게 그걸 네. 얘기하는 건가요? 네. 아, 갑. 자,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천간지지 나올 때. 자, 요거는 해치는 거죠, 그죠? 자, 해입니다. 해를 보라고 보실 때 해의 모습도 아침에 뜰 때, 한낮에 질 때 모습이 다 다르죠. 자, 요거는 변상, 저기 어디냐? 이것도 이제 이거 해 뜨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예, 해 지는 거예요. 요거는 해 뜨는 거예요. 요거 접니다. 요거 작년 겨울에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폼 잡고 서 있지만 지금 엄청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 뜰 때 사진 한장 찍었거든요. 동해 가가지고 진짜 추웠어요. 이 파카 입은 게 덜덜덜 떨었어요. 이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자, 이제 해에 대한 개념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또 요거는 뭘까요? 달. 네, 요거는 소승달이에요. 요거는 보름달이고요. 요건 금음달이에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뭘까요? 네, 촛불. 누가 이렇게 멋지게 사랑 고백해주면 좋겠죠. 이게 촛불이에요. 자, 이건 뭘까요? 네, 자, 지금 화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의 의미가 우리 현상에 보이는 걸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된다는 뜻이에요. 화의 특징은 성장과 변화의 대명사. 자, 왜 이런 말이 나왔을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또 열정적인 청년의 마음. 태양이죠. 불타죠. 자, 용광로 보셨죠, 그죠?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녹죠. 그리고 또 새로운 물건이 나올 수 있어요. 탄생이 되죠. 재탄생이 되죠. 또 적극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젊은 애들 가을도 못하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열정을 뿜어낼 데가 없어갖고 난리예요. 이 충동적입니다. 뜨겁고 밝고 강렬하다. 자, 그런데 태양이나 달이나 촛불이나 손에 잡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상은 있지만 실질적인 게 별로 없죠. 그죠? 자,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현실이 아니라. 자, 그리고 해와 달이 촛불이 다 밝죠. 분명하고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어리버리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되게 싫어요. 결정된 분명한 걸 좋아합니다. 또 예의 바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건 뭘까요? 네, 이걸 실질적으로 뭐라 그래요? 밭이라 하죠. 밭. 자, 여기 무슨 밭 같아요? 비닐 씌워놓고 여기 뭐 심냐에 따라서 밭이 달라지겠죠. 고추밭도 되고 깨밭도 되고 달라지겠죠. 자, 이거는 유채밭입니다. 유채꽃밭을 보여드리죠. 자, 여기는 감자 심어놓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마늘밭이죠. 자, 밭인데 무엇을 심는다에 따라서 밭이 달라져요. 고추 심으면 고추밭, 깨 심으면 깨밭, 유채꽃이면 유채꽃밭. 자, 기토일주가 변화에 예민합니다. 밭이거든요. 이런 걸 보고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뭐로 보이세요? 언덕. 네, 무덤 볼 수도 있겠어요. 언덕이에요. 자, 높은 산이죠. 자, 산도 이제 요것도 산이에요. 이건 알프스 쪽의 산입니다. 자, 이건 또 뭐 사막 있는 쪽의 산 같죠, 그죠? 자, 요거는 팔공산입니다. 저예요. 자랑하려고 읽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전 사진. 예, 팔공산이에요. 팔공산의 동봉이고요. 자, 제가 보여드렸던 게 공통점이 뭐예요? 높고 큰 거, 크고 웅장한. 네. 양의 기운. 네, 무토의 기운은 크고 웅장한 산이고 기토의 기운은 땅 같은 그런 거란 뜻이에요. 이 토 기운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토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엄양의 결합체로 만물의 자궁 역할을 한다. 자, 땅에서 모든 게 길러져 나오죠, 그죠? 그리고 산 안에 모든 생물들이 다 살잖아요. 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 생물을 길러낸다는 뜻입니다. 자, 토의 가치는 뭐가 좌우한다? 예. 그리고 민둥산에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럼 생물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무토나 기토나 있을 때 목이나 을목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민둥산에 아무것도 없으면 거둘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뜻이에요. 여기서 벌써 또 뭐 느끼는 게 있죠. 자, 산과 땅의 형상.
또 너그럽고 포용력 있다. 자, 산은 모든 걸 품어주잖아요. 하루아침 변하지 않잖아요. 몇십 년, 수천 년이 가도 안 변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또 땅은 어때요? 받아들이잖아요. 비가 오면 받고 남이 침을 뱉어도 받고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잖아요. 자, 토의 천성은 동화다. 그래서 중화를 잘해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받아들여서 변화시켜내요. 동화를 잘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중화 역할을 잘해요. 그리고 또 고독, 안주, 폐쇄의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고독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왜 안주하는 그게 될까? 왜 폐쇄적인 게 될까? 사랑의 의미랑 또 항상 받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의미가 나오죠. 그리고 종년 주부의 마음이다. 진취적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좀 편안한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그리고 이제 중용의 정신, 포용력, 또 조화를 이끌려고 하고 땅의 기운과 산의 기운을 생각하시면 이게 의미가 갈 거예요. 그리고 신의와 책임감이 강하다. 이게 이제 토의 기운에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유천 선생님입니다. 요거 어디냐면 가야산이에요. 자, 유 선생님 보란 소리 아니고 이걸 보란 소리예요. 뭐예요? 커다란 바위죠, 그죠? 아주 큰 바위예요. 여기도 요거는 이제 지리산 쪽에 간 산 이름도 산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저예요. 이거 남근석이거든요. 요거는 마애불이에요. 자, 다 바위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보석. 네, 자수정이에요. 보석. 또 요거는 이제 보석의 원석이에요. 갈지 않은 원석. 이거는 누구나 한번 끼고 싶어하는 다이아예요. 다이아입니다. 그리고 총도 있어요. 네. 칼도 있고요. 이거는요. 무식할. 자, 다 쇠손이죠, 그죠? 네, 네, 금입니다. 자, 이제 금의 특징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금의 특징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르익은 오곡백화를 의미한다. 여실이니까. 또 단단하다. 죽이는 기운이 있다. 개혁한다. 우세와 보석을 의미한다. 혁명적인 기질이 있다. 예리하다. 치밀하다. 날카롭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떤 금이 이럴까요? 양금일까요? 음금일까요? 양일까요? 음일까요? 네, 음입니다. 음이 더 날카롭고 예리하죠. 자, 타산적이다, 실리적이다, 견고하다. 자, 경금이나 신금인 분들은 정확해요. 그래서 판단력이 빨라요. 옳고 그른 것도 판단 잘하고 나한테 이 길이나 안 되나 그것도 판단력이 빨라요.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일 분들은 의리가 있고 또 판단력이 빠릅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타산적일 수가 있어요. 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주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견고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50대 장년의 마음입니다. 모든 걸 거의 다 거치고 이제 무르익어가는 그런 마음이니까 쉽게 동요되지도 않고 판단력도 빠릅니다. 매리 있다. 자, 이번에 이제 수예요. 이것도 지리산 계곡물이고요. 자, 옹달샘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건 바다예요. 동해 바다. 자, 바다의 모습도 잘 보세요. 계절에 따라, 색깔에 따라, 날씨에 따라 다 다르죠. 파도 치는 바다예요. 요건 저예요. 작년 여름이에요. 자, 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젖줄, 계곡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살고 생활하죠.
정신장애 원동력이에요. 수기가 있으신 분들은 지혜롭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보통 사람 못 따라가요. 그 중에 임수가 더 좋을까요? 개수가 더 좋을까요? 맞아요. 개수가 더 잔머리라 하면 좀 짧게 세수만 때까지 머리를 잘 쓰니까 개수가 더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 여자분들 중에 임수나 개수 일지는 진짜 미인이에요. 미인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생각이 많습니다. 두뇌전이 빠르다. 그리고 또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죠. 그의 의미를 비춰보면 물욕에 빠지기 싫어요. 싶습니다. 또 섹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빠지기가 쉬워요. 또 물은 어디 가든지 적응을 잘하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적응을 잘합니다. 수기가 있으신 분들은 수유주는 아무 데 던져놔도 살아요. 자, 노인의 마음, 다 겪은 그런 노인의 마음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기가 있어야지, 또 만약에 화기가 있는 분도 수기가 있어야지 불을 상상한다 하면 수가 기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화기가 있는 분도 수기가 있어야 됐대요. 그 불을 타오를 수 있죠. 이해가세요? 기름 있고 신지는 목이 될 거예요. 그죠? 수생, 목하고 목생 화가 되거든요. 수기가 있어야지 오래 가요. 그 화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오행을 생활 속에서 이해하시면 사주를 푸실 때도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드렸던 게 오행에 대한 개념을 제가 보여드린 사진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연결하셔야지 이 사주를 준행하기가 쉽습니다. 자, 보통 얘기하는 게 목화토금수 오행이라 했는데 우리 선생님하고는 오기를 말한다 그랬죠. 오기를 말하고요. 자, 그게 이제 요거는 수지침이나 한의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해놓은 거예요. 자, 목화토금수를 나누고요. 자, 6장 보면은 간, 신, 비폐, 신, 담소, 위대방. 그 다음에 오체 하면은 뭐 근육, 피, 고기, 살. 그 다음에 가죽, 뼈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우리는 다 쓰진 않고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걸 이제 한번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면 또 천가지진 나눠놨죠. 갑을, 병정, 무기, 정신인계 이렇게 나눠놨어요. 방향도 있고요. 또 이제 오상 우리가 말했던 이로 얘기했던 오상도 있고요. 이제 이거 과외전 나눠놨어요.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는 계속 오행 속에서 그걸 살아왔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 혹시 이제 몸에 병이 났을 때 부족한 기운이나 넘치는 기운을 이용할 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음식이나 또 뭐 침을 맞을 때는 활용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오행이 상생을 하죠, 그죠? 상생. 자, 목이 생하는 게 뭘까요? 나무가 많으면 예, 물이 잘 타게 되죠, 그죠? 요게 생이에요. 생해준다. 그러면 물이 다 타고 나면 뭐가 되죠? 네, 요것도 생이죠. 그 다음에 땅 속에는 금이 들었죠, 그죠? 금생, 쌍, 금생, 수. 수생, 목이 다 생의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수생, 목하나, 수다, 목부요. 무슨 뜻일까요? 자, 물이 나무를 생하지만은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썩는다. 뜬다. 물에 뜬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죠. 근데 물에 떠버리고 그 뿌리가 썩게 돼요. 그래서 상생일 때 좋다고 하죠. 생해주니까 좋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된다? 이 나무가 상생하는 작용이 아니라 썩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목생화하나 화다 목다 화식교. 자, 나무가 불을 생해주지만은 나무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된다? 불이 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면 생해주는 작용보다는 불을 피우지 못하고 꺼진다 이 말이에요. 보통 보면 상생이 좋다고 우리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목생 화하나 화다 토조요. 자, 여기 토가 화생토하나 제가 잘못 읽었네요. 화생토하나 화가 토를 생해주지만은 자, 토가 땅이죠. 땅인데 여기다 불을 막 갖다 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갈라지거나 바짝 마르죠. 바짝 마른 땅에 곡식이 자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토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토기운인데 화기가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 땅인데 내 땅이 갈라지고 마르게 되겠죠.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면 네,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촉촉해지고 나도 바짝 마른 땅이 아니라 나도 촉촉해지고 다른 생물을 길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토인데 화기가 엄청 많을 경우에는 항상 물을 생각하고 물기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토생금하나 토다금매요. 자, 토에서 금이 나오죠. 땅 속에서 금을 생산하고 합니다. 근데 토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금이 묻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인데 보석인데 보석은 어때서 좋을까요? 다이아몬드. 네? 맞아요. 빛을 받아야 돼요. 내가 신금이다 그러면 태양을 받든지 정화를 받든지 반짝반짝 빛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토를 또 묻어뒀거든요. 원래 금은 토가 생해주는 거긴 하지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묻어버리면은 내 빛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어도 나를 생해준다 하면서 이게 날 묻어버리면은 빛을 못 발하고 그냥 그 아름다운 보석을 빛을 못 발하고 평생을 나가게 돼요. 그 다음 금생수하나 금다즉 자, 금이 물을 생해줍니다. 아까도 바위 많은 데서 물 많이 나왔죠, 그죠? 원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산에 가서 물을 마실 때는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이 제대로 된 물이라 그래요. 땅에서 솟아오는 물 말고. 그래서 이제 금이 물을 생해주지만 금이 너무 많으면 그 물이 탁해진다 그래요. 이해 가세요, 그것도? 그래서 이 물의 상태와 이 금 생해주는 사람 관계에서 그 관계를 보고 무조건 생해주는 게 많다고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잘 하셔야지 내한테 부족한 기운을 보강할 수 있고 또 규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극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자, 수구가나 화다 즉 수가라고. 자, 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수가 불을 끄지만은 어떻게 돼요? 화가 많으면 이게 도로 어떻게 된다고? 네, 물을 끓여고 증발시키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극하는 거거든요. 극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육신으로 비교한다면 이게 식상이잖아요. 그죠? 식신상관이 되고 이거는 인수가 되거든요. 자, 원래는 인수가 식상을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많으면 도리어 극을 당해요. 인수가.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는 어머니와 자식 관계에서 이걸 비교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엄마의 역할이 있고 이게 자식이거든요. 여자한테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으면 이게 도리어 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자 사주의 인수와 식상의 그 상태를 보는 게 자식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많이 되거든요. 또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육신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극금 하나 금다즉 화식하고. 자, 원래 불이 금을 녹일 수 있죠. 금을 녹일 수 있는데
금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이해 가세요? 예. 화기가 약한데 용광로가 약한데 금을 확 던지면 불이 확 꺼질 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극할 수는 있는데 이 기운이 넘어가면 서로 역극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도 또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금금목하나 목다즉 금결이요. 자, 금이 나무를 자를 수 있죠. 톱이 나무를 자를 수 있지만 나무가 너무 굵은데 톱이 요만하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관이 나를 극할 수 있는데 여기 관이 여자한테 관은 남편이에요. 남자들 직장이거든요. 남편이 나를 누르잖아요. 남편의 또 역할이 뭐예요? 직장의 역할이 나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너무 강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툭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도 힘들어요. 내가 너무 강하면 관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직장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남편 덕보기도 어렵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을 달야 되는 거예요. 죽여줘갖고 길을 막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남편이 자리를 잡고 나도 직장에 반듯할 수가 있어요. 이 이치만 알면은 돼요. 제가 한 분한테 시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부동산을 하세요. 언니가 부동산 하시는데 진짜 능력 있어요. 자기가 힘이 있고 재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자, 이거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금을 어떻게 되죠? 이거는 화극금이니까 금을 누를 수가 있죠. 또 원래 이게 남편이 나를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역극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언니가 이게 두 개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말 하잖아요. 남편이 이제 죽을 맛이게 된 게 남편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 사주예요. 언니 사주가 자체가. 근데 이제 남편은 또 어떠냐면 언니를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어야 되고 내 말 들어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또 애들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왔길래 이제 부동산 하는 일 자체도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나니까 보기 싫다 이 말이죠. 남편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언니 사주 자체가 이러니까 남편 거는 안 받고 하니까 이분이 기가 살고 이분이 잘 돼야지 언니 하는 사업도 잘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편한테 맞춰줘라. 또 나중에 보니까 이제 손잡고 강경공원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게 살 길이에요.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남편이 잘 돼야지 내 일이 잘 돼요. 집안에서 남편이랑 내 직장이랑 같은 역할이거든요. 남편이 잘 되게 남편이 편안하게 해주면 내 직장도 잘 풀려요. 그 이치를 깨달으면 쉽거든요. 요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극토하나 토다 즉 목절이요. 자, 토가 목극토. 자, 땅이 있으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목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토가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단단하면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땅이 너무 단단하면 나무가 꺾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토극수하나 수다 즉 토붕이라. 토가 물을 극할 수 있으나 물이 너무 많으면 이거 이제 홍수 났을 때 떠내려가는 거 있죠. 그래 원래는 토가 물을 막을 수 있죠. 댐이나 제방을 막을 수 있지만 홍수 났을 때는 이게 떠내려가잖아요. 떠밀려가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제 상생상극에서도 원래 극하는 작용이 있지만 이게 너무 강하면 반대로 역극을 당한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되고 상생을 해주지만 상생해준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많으면 도로 해를 끼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도 너무 지극한 사랑은 도리어 애를 해친다고 그러죠. 그런 것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명리학으로 풀어내는 과정이니까 어차피 자연현상과 생활을 떠날 수가 없어요. 명리학을. 자, 이해 좀 가셨어요? 상생상극, 오행에 대한 개념. 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기 불사장망이요. 왕이요. 사이 불사증 불합증 태란. 배우기만 열심히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고민하지 않으면 망 없다 이 말이야. 없는 게 없다 이 말이야. 또 생각만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외우고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태하다. 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하실 때 책으로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왜 그럴까 고민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던져주는 건 많이 던져 드릴게요. 고민할 거리를. 오늘 제가 보셨던 자연 사진들 통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숙제거리를 드릴 테니까 생활하시면서 고민을 하셔야지 내게 돼요. 남의 그냥 주워 받는 거는 금방 지나가고 말아요. 내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사주 뽑거리는 내 거 있죠. 내 사주, 내 아들 사주 보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얻는 게 있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남은 것도 풀 수 있어요. 고민 안 하면은 그냥 몇 년을 배워도 똑같아요. 내게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뭐죠? 물방울 한 개죠. 자, 물방울 한 개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딱 떨어지고 나면 몇 분이 좀 다 사라지고 없죠, 그죠? 자, 물방울 좀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모이면 이제 옹달샘도 될 수 있겠죠. 더 많이 모여서 세월이 지나가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길이에요. 저 하나, 여러분 한 사람은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다 보면 이렇게 남이 한번 퍼나갖고 목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의 물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가도 좋아요. 나중에 또 더 크게 돼서 나중 명리학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때도 오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남들이 이제 목마를 때 이제 한 잔 퍼마실 수 있는 그런 물 정도까지만 이루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도경의 얘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단합되는 의미에서 모임도 가지자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도경의 이제 목적을 말씀드렸었어요. 함께 공부하자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모임 하기로 했죠, 그죠? 시간 내시는 분들 도경의 모임 어떡할까요? 따로 할까요? 안 그러면 다음에 기회 봐서 같이 할까요? 같이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같이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도경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또 가입하러 강요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제가 같이 따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그 다음 주 같이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수업 마치고 어디 같이 식사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시청 관계자분들한테 뭐 참석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고, 우리는 일단 초대해서 밥 한 끼 같이 하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관리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